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익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들려드릴 소식은 바로 이제 모델 Y RWD를 예약하고 인도 일반을 그렇게 기다리던 분들이 그렇게 바라던 보조금 확정이 드디어 돼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자세히 말씀드릴 내용 아니고 그냥 소식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뭐 이뤄졌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뭐 근거가 마땅히 있었던 내용들은 아니에요. 뭐 레일을 위해서 이렇게 짬짬해가지고 늦게 내놨다 라기에는 뭐 근거가 부족하잖아요. 그게 내부 직원 그런 것들도 아니고 내부 직원이 그랬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거를 믿을 수 있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려운 겁니다. 그냥 뭐 정황상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다만 근데 이제 금요일에 보조금 나온 거 보니까 폴스타도 그렇고 그리고 ID4도 그렇고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면서 테슬라도 떴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처럼 레일을 위해서 테슬라 보조금을 좀 늦게 처리를 했다라는 게 약간은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를 기다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나온 걸 보니까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뭐 예상보다는 좀 늦어져 가지고 원래 같으면은 저번 주부터 인도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좀 미뤄진 거, 나는 테슬라 코리아에서 인도일을 알려주고 그에 맞게 차를 팔았는데 좀 미뤄졌어, 그래가지고 좀 손해를 봤다, 좀 이런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이게 원인이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하루 이틀이, 저도 차를 받아봐서 알지만 진짜 이게 그 하루 이틀이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좀 미뤄지긴 했지만 그래도 멀쩡하게 보조금은 이렇게 나왔다, 판매가 허가가 됐다는 것이죠. 보조금 액수에 대해서 약간은 좀 이슈 사항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들 예측이 가능한 수준에서 나온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모델 Y RWD 제조고가 중국산, 국고 보조금이 514만원이 나옵니다. 참고로 전기차 보조금의 국고 보조금 최대치는 680만원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깎였죠. 이거 왜 깎이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부터 좀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요약하자면은 이제 테슬라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이행 보조금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V2렐 보조금, 여기에다가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전비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 400km를 넘지 못하면은 또 깎이는 좀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모델 Y RW가 그런 케이스죠. 아무튼 간에 아무리 최대로 잘 받아봐도 520만원일 거다. 그 근거? 얘네들이 테슬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보조금이거든요. 260만원? 겨우 260이? 이거는 5,700만원 넘기 때문에 원래는 520이 할당되는데 그게 절반값이 할당이 된 겁니다. 그 근거를 통해서 제가 모델 Y RW들도 전비로 약간 손해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약간 낮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얘기한 대로 나왔죠. 이거는 제가 뭐 예측을 했다라기보다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514만원인데 국고 보조금이 680만원 중에 514만원 하면은 대략 한 70% 그쯤 되나요? 그 비율만큼 지방 보조금도 깎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신 분들이 많은데 어떤 지자체는 막 1000만원 그렇게 받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한 700, 800 그쯤 받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계산했을 때 여전히 이제 4천만원대 후반 잘 받으면은, 어떤 분은 4천만원대 중반에도 살 수 있는 그런 모델 Y RWD. 진짜 축하드립니다. 제가 FSD만 아니었어도 넘어갔을 것 같은데. 라기에는 또 FSD도 이렇게 이전해준다고 하니까 근데 또 3분기까지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차를 하나 산다라는 게 저는 그렇게 돈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이거 싸니까 사야지 이렇게 살 수 있는 형편은 제가 못 돼가지고 사실 지금으로서는 제가 이제 모델 3가 아직은 좀 적합한 것 같아요. 뭐 캠핑이라든지 뭐 짐을 실을 이유들이 많이 있지는 않고 기껏해야 뭐 골프백밖에 실는 게 없고 가족도 아직 2인 가족이라서. 근데 아무튼 간에 결국에는 저도 이제 모델 Y 쪽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닐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제 모델 Y RWD 기다리신 분들 축하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모델 Y RWD에서 아직도 커뮤니티 그리고 다른 테슬라 아닌 카페에서도 되게 논쟁거리가 좀 많습니다. 아무리 테슬라라도 뭐 여기 중국산 배터리, 중국산 차, 제가 이거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모델 Y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니까 좀 위로는 아니지만 팩트만 말씀드려도 어차피 위로가 될 겁니다. 이 모델 Y RWD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출시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서야 좀 많이 시승해 보셨겠지만 이 차는 이미 뭐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신작에 팔렸던 차들이라서 유튜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비오르님, BJORN 테슬라 모델 Y RWD 이렇게 치시면은 이분이 모델 Y RW를 타면서 주행 가는
주행거리 테스트, 겨울철에 충전 속도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주고 계세요. 이거 보면은 뭐 썸네일 어떻습니까? 더 베스트셀러 포메스트셀러 이건 좀 엄청 느린 테슬라. 사실 이거는 맞죠. 모델 Y RWD가 모든 테슬라 중에 제로백이 낮긴 하지만 그 낮은 제로백조차 어지간한 차들보다 훨씬 빠르다니까요. 네, 아무튼 간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저는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뭐 장거리를 막 자주 간다, 난 부산을 자주 가, 이런 분 아니시면은 저도 원래 주행 가는 거리 당연히 긴 게 좋기는 해요. 좋기는 한데 상황에 맞으면은 내가 이거를 사도 문제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걸 사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시는 그런 유튜브를 좀 오늘은 좀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간단하게 공유를 드릴게요. 그리고 오토파일럿 얘기가 또 나왔는데 분명히 이제 자동차선 변경 쪽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문제라기보다는 미국산과 중국산의 스펙이 약간 다를 수도 있죠. 스펙이 다르다기보다는 정확히 이제 기능이 제한이 걸렸는데 저도 말씀드렸죠. FSD를 쓰는데 자동차선 변경을 쓰는 경우가 있고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선 변경을 안 쓰는 경우 왜 안 쓰냐? 우리나라에서는 성숙도라고 해야 될까요? 자동차선 변경이 어떤 식이냐면은 이제 앞에 느린 차가 있으면은 깜빡이를 한 5번 정도 치고 천천히 이렇게 추월을 해 나가는데 참 이상해요. 깜빡이 키면은 뒤에 1차선에서 정속 주행하던 차가 갑자기 빨리 와가지고 추월 못하게. 왜 그럴까 우리나라?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게 참 쓰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자동차선 변경 쓰지만 악셀로 개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동차선 변경 쓰는 의미가 있나? 악셀이 하나 개입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동차선 변경까지 쓴다는 것은 나는 그냥 핸들만 잡고 있으면은 알아서 다 악셀이나 이런 전기 같은 거 없이 알아서 다 하겠거니 이런 거를 다 기대하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이런 도로 환경 그리고 운전자들의 습관 같은 게 테슬라를 쓰기에 과연 적합한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중국에 있는 차들하고 이제 미국에 이렇게 들어온 차하고 스펙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은 이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린 FSD 만약에 이제 미국에 들어와 있는 게 지금 미국에 FSD V11 지금 이제 보여드릴게요. V12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만약에 베타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쪽에는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까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지금은 안 되지만 결국엔 테슬라도 어떤 전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니까 굳이 그런 걱정을 사서 해야 될까. 지금 우리나라 FS 베타가 지금 앞으로 1년 뒤에 될지 2년 뒤에 될지 5년 뒤에 될지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제가 모델 Y RW들이 이번 분기에 인도받았다고 하면 저는 그냥 모델 3 롱레인지에 있는 거 그냥 FS3 그대로 이전했을 것 같아요. 진짜 개인적으로. 그래서 테슬라를 3년째 타는 입장에서는 굳이 그게 걱정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이거 위안이 아니라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서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아무튼 모델 Y RWD 다음 주부터 이제 인도가 될 것 같고 이 영상이 올라오는 그 주죠. 굉장히 좀 축하드리고 양품맛이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평이 다 좋죠. 승차감이 어떻게 이렇게 좋았을까? 뭐 내부 부품도 바뀌고 뭐 여러 가지 바뀌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부러운데 아무튼간에 축하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들려드릴 소식은 일론 머스크가 FSD 베타 이제 베타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V12부터는 베타라는 이름을 뺀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사라서 좀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FSD V12부터는 베타가 빠진다. 그냥 정식 버전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 넥스트 위크에 뭐 공개안에 많이 했는데 본인 스트리밍 X죠. 이제 트위터가 아니라 X 스트리밍에서 이런 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저도 영상을 풀로 본 건 아니고 간간히 이렇게 봤는데 와, 이런 걸 본 사람이랑 안 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내에 있는 뭐 HDA2, 뭐 BM이나 벤츠 이런 반자율주행도 에이다스 이런 거랑은 그냥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면은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미국에 있는 FSD는 그냥 FSD 뿐이고 우리나라는 오토파일럿 아니냐.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야지.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FSD V12에 들어가는 이 오토파일럿 부분이 FSD를 사지 않은 차들에게도 다 적용이 언젠가는 될 거란 말이죠. 이거를 차별해서 개발하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있어요. 오토파일럿에 대한 이런 개발 인력이 굉장히 최소화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개발하신
분들이 전부 다 FSD 쪽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냐? FSD가 완성이 되면은 거기에 있는 오토파일럿 그냥 앞으로만 쭉 가는 거를 그냥 기존의 차들에게만 그냥 열어주기만 하면 돼요. 야, 기존에 있는 거랑 그렇게 차별화 돼야지. 그럼 누가 FSD 사냐? 아니죠. 이거를 각각 개발하는 것 자체, 이렇게 이원화하는 것 자체가 좀 더 손해고, 게다가 FSD에 들어가 있는 오토파일럿을 그냥 여기다 할당 시켜놓는 게, 그거 가지고 FSD 안 산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기존에 있는 오토파일럿 성능이 대폭 좋아지는 거고, 기능이 추가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신호 인식해가지고 멈추고 그런 거 없어요. 앞으로 쭉 가는 건 똑같은데, 그 성능 자체가 넘사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능 차이를 가지고 FSD와 기존의 이제 오토파일럿을 구분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기다려보면은 더 이상 이제 비교 불가능한 뭐 HDA2 이런 거, 사실 지금도 저는 약간 의아해요. HDA2 장점 과속 단속 구역 알아서 감속해준다. 그러면은 다들 그렇게 과속을 하신다는 자기가 과속한다는 거를 그렇게 온 동네 그렇게 막 소문을 내시는 거, 그래서 저는 약간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사실 공감이 안 가는 내용이거든요. HDA2가 과속 단속 구역에서 감속해주는 게 큰 장점이다. 그게 장점인가? 그 마이너스 이제 전제 조건이 1차선으로 나는 과속주행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잖아요. 아무튼 좀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것들인데 남들은 그렇게, 해외에서는 절대 비교를 안 해요. 그래서 이 나는 FSD 살 계획이 없으신 그런 분들에게도 FSD가 왜 중요한지, 싱글 스택과 하나의 프로그램화가 된다는 거니까 이런 거는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아요. 아무튼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제 모델 S를 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놨는데 살짝 좀 보여드릴게요. 뭐 제가 전부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일단 시작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목적지를 주커버그 그쪽에다가 일단 임의로 찍어놨는데 보시면 여기 어떠세요? 뭔가 이상하죠? 보통의 도로가 아니에요. 공사한다고 이렇게 꽃갈콘 비슷하게 이렇게 박아놓은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조물 하나하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인식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뭐 코딩을 해놓은 게 아니다. 그냥 차 자체가 이거네 판단할 수 있는 그 두뇌를 넣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주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기존에 짜여진 지도를 가지고 이쪽 길에는 이런 게 있어, 이런 컴포넌트들이 있어, 이런 거를 다 정보를 알고 난 상태에서 이렇게 자유주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사람이 주행하듯이 가서 저기 꼭할고 있네? 저기 공사 중인가? 이러한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변수들이 갑자기 생기더라도 차가 당황하지 않고 그대로 자유주행을 한다는 거. 이거는 V12뿐만 아니라 그 V11에서도 이미 했던 거라서 뭐 특별한 내용인가 싶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뭐 그렇게 색다를 게 없어서 그렇게 제가 호들갑 떨고 그러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거를 모르신 분이 계시니까 좀 간단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거는 단순히 이제 목적지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켜져 있는 거예요. 여기 보이죠? 켜져 있다는 겁니다, FSD가. 근데 목적지 도착하니까 갓길에 알아서 세워주죠. 이제는 테슬라가 단순히 목적지에 도착해서 주인님 도착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풀어준 게 아니라 알아서 주차를 해준다. 여기 같은 경우는 차들이 이제 갓길에 주차가 돼 있으니까 갓길을 찾아가지고 적당한 위치에 주차시켜준다. 이게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액티브 스마트 서먼 ASS. 일론 머스크의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다 약자들이 좀 거시기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스마트 서머는 앱을 통해서 내 자리로 와라 아니면 절로 가라 이렇게 보내주긴 하는데, 이런 개념 자체가 FSD에 들어와서 이제 액티브하게 찾는다는 거죠, 이거를. 왜냐면 이제 자유주행이니까 알아서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빈 곳을 찾아가지고 세워주는 거. 이 스킬이 되면은 무엇이 중요하나, 당연히 자유주행 하면서 우리가 차가 내려야 되잖아요, 로보택시 같은 것들. 근데 길거리에 알아서 세워주고 갑자기 이제 운전할 수 있는 권한 주고 네가 알아서 해, 난 도착했어 아무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액티브 스마트 서먼이 FSD V12에는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 이런 게 가능하면은 지금의 테슬라 FSD의 예능용으로 쓰고 있는 스마트 서먼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겠죠. 사실 지금의 스마트 서머는 FSD랑은 아예 그냥 결이 다른, 그냥 소프트웨어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가끔 막 FSD의 스마트 서머를 쓰시는 분들이 마음 아픈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차 사이에 이제 여기까지 오도록
이렇게 스마트폰 누르면은 옆에 차를 긁고 지나간다든지 벽을 긁고 지나간다든지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실수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 테슬라 글러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는데 거기 있는 프로그램이 만약에 여기 FSD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스마트 서머를 돌린다 이러면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게 뭐 어디가 차이가 있냐, 지금의 스마트 서머는 각각 8개 카메라가 각각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게 돼요. 근데 얘는 각각의 카메라를 하나로 뭉쳐가지고 주변을 3D화 한다. 이거를 점유 네트워크라고 하거든요. 이게 적용된 상태에서 서먼을 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프로그램도 다르고, 사실 지금이 있는 스마트 서머는 거기서 업데이트가 멈춰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세하게 좀 좋아졌을 수는 있는데, 제가 스마트 서먼 FSD 제가 2년 넘게 써봤으니까 2년 넘게 쓴 결과 뭐 성능 향상? 전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해요. 왜 그렇게 성능 향상이 없었냐? 오토파일럿 성능 향상이 막 그렇게 없었냐? 그냥 앞뒤 간격 이런 거 조절만 계속 부드러워졌냐? 얘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은 FSD를 완성해 놓고 거기서 떼가지고 얘는 오토파일럿, 거기서 떼가지고 스마트 서먼 하면은 다 해결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FSD 완성을 이렇게 바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거 알아서 이제 주작까지 한다 라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좀 더 보여드릴 내용은 여기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원래 제대로 된 내비게이션이 있는 상태에서만 이런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들은 이렇게 뭐 주차장을 이렇게 돌면서 실시간으로 탐색하고 이렇게 갈 수가 없겠죠. 제대로 된 그런 지도 데이터가 없으니까.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머리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데 걱정이 없다. 그런 내용들이 이 기사에 있습니다. 보면 이제 개별 각각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코딩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비디오로 학습된 상태에서 가면은 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 이건 저런 상황인 것 같아. 다른 차들은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코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수십만 코드들이 그렇게 들어있는데 테슬라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리소스를 많이 아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공사장에 꼭할콘이 있는데 저렇게 했을 때 저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다 이거를 케이스로 해가지고 이거 언제 합니까? 학습으로 하면은 되는 것들을 그래서 진짜로 인간처럼 생각하는 그런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는 여전히 좀 챌린지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좀 이런 거죠. 실제 상황과 법규와 약간 상충은 아니지만 약간 좀 애매한 부분. 예를 들면 이제 스탑 사인 같은 건 경우, 스탑 사인은 법적으로 멈춰야 돼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지 신호 있으면은 멈췄다가 보행자가 없으면 그때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니까 예를 들면 인간 운전자의 겨우 5%만 여기 시속 몇 마일로 주위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진짜 정지까지 하는데 5%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실제 다른 통계에서는 또 0.5%만이 완전히 0으로 정지하고 간대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스탑 사인이 있더라도 좀 슬금슬금 크립을 하면서 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테슬라가 따라했다가 NHTS에서 야 거기 정지하고 가는 곳인데 사람처럼 그렇게 크립하면서 가면 됩니까? 하고 경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테슬라와 NHTS가 조율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인간화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규정이라는 좀 뭔가 좀 부딪힌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실 이게 법을 지키는 게 맞긴 하지만 진짜 어려운 것 같죠. 생각해보세요. 과연 멈추는 건 맞지만 과연 그렇게 멈추고 다니면은 이게 교통 흐름이나 이런 쪽에서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지금 테슬라랑 NHTS가 하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 발달하니까 이런 데에도 이슈가 있다라는 거.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 유럽의 테슬라 V4 얘기입니다. V4 슈퍼차저. 이거는 유럽에 더 많이 깔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V4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얘는 이제 1000V까지도 지원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 전격 전류 같은 거를 계산했을 때, 기존의 테슬라 차량들 모델 3, 모델 Y는 최고 속도가 250kW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 그냥 전압만 그렇게 높아졌거든요. 충전기의 출력 전압. 근데 모델 3, 모델 Y 얘네들은 뭐 어차피 받을 수 있는 전압이 어차피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는 그대로라고 하면은 충전 속도가 250kW에서 막 그렇게 높아질까 사실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네, 물론 이게 전격 전류라서 최대 전류로 때리면은 또 넘을 수는 있겠지만, 가능성이 막 그렇게 높진 않지 않을까. 사실 250kW만 하더라도 모델3 롱레인지 기준으로 3시레이트 급이고, 그리고 이제 RWD도 3시레이트로 충전합니다. 생각해보면. 생각해보세요. 60kW인데 최고 속도, 충전 속도가 180kW 막 이렇게 나와요. 60kW시 180kW 3시레이트. 예. 리튬 이온산소 배터리도 3시레이트로 그래 충전해요. 네, 물론 이게 지속이 되진 않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제 V4인데 여기에 좋은 거는 사실 이제 1000V짜리 차량들이 제대로 충전기를 꼽으면은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충전기고, 그리고 얘는 V4 때부터 바뀐 게 다른 차들에 대해 좀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어차피 CCS2로 통일이 되어 있으니까 뭐 그럴 의미는 없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차가 들어오면은 DC 콤보, 테슬라면은 이렇게 슈퍼차저, 해골포트만 이렇게 뽑히게 작동이 되어 있죠. 어댑터가 따로 그렇게 딸려 나오는데, 유럽은 이제 한 수 더 떠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봤던 그런 카드 태깅하는 시스템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뉴스예요. 보시면 이제 여기 컨택트 차저 나오죠. 여기에다가 이제 카드를 찍으면 됩니다. 카드 찍으신 분 있어요. 여기 삐빅 이렇게 하면은 앱이라든지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뭐 QR코드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카드를 통해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인즉슨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가 다른 브랜드의 차들에게도 개방될 준비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 유럽은 정말 많이 됐죠. 그런 거를 좀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V4는 아니지만 제가 청라 슈퍼차저 가지고 봤는데, 사실 뭐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실제로 돼 있더라고요. 테슬라 오너분들은 이거 보시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슈퍼차저 꼽는 곳이 뭔가 좀 이상하다,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그냥 걸쇠처럼 얇게 돼 있었는데 뭔가 두툼한 게 생겼죠. 게다가 이걸 꼽아보면은 뭔가 느낌이 다릅니다. 여기에 꼽히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슈퍼차저는 여기에 걸쇠 있어가지고 살짝 걸리는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좀 꽂는 느낌이랄까요? 이걸 충전하고 꽂는데. 근데 뭔가 이 네모난 게 좀 이상하죠? 어댑터처럼 생겼죠?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린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개방이 안 됐지만 이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쯤에는 테슬라 슈퍼차저가, 모든 슈퍼차저가 아니라 일부 슈퍼차저가 타사의 차량들에 대해서도 개방이 됩니다. 그 차량들은 앱을 통해서 이 스토리를 선택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슈퍼차저가 포트가 여기 꽂힌 상태에서 뽑히게 돼요. 그러면은 DC 콤보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꽂으면 충전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작업된 슈퍼차저들이 몇 곳이 있는데, 그 중 하나 바로 인천 청라 슈퍼차저. 이렇게 좀 개방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슈퍼차저 이렇게 편하게 쓰는 것들, 저는 항상 바랬던 게 그거죠. 단순히 충전기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경험까지 같이 좀 제공하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테슬라 쿵짝쿵짝 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테슬라처럼 그냥 뽑고 꽂고 끝! 이렇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단계까지는 좀 요원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좀 요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인프라가 좋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은 국내 슈퍼차저들도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기도 하고요. 테슬라 오너분들 중에는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렇게 개방이 되게 되면은 테슬라가 휴게소에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들이 생기는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찬성 쪽에 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럽은 물론, 미국도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타사 브랜드에 개방할 이런 움직임 같은 것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걸 좀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FSD부터 테슬라 슈퍼차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째 좀 영상이 유익하셨나 모르겠어요.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